안녕하세요. 노션 매적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션 사용하고 계신가요? 요즘 직장인분들이라면 회사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개인 업무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대학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노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백지 앞에서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진짜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오늘은 그냥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노션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노션 기본 개념 5가지인데요. 이 5가지만 아셔도 노션의 반은 이미 완성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노션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화면이 뜰 텐데요. 가장 먼저 알아볼 개념은 페이지입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개인 페이지 그리고 공유된 페이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가장 먼저 알아볼 거는 이 개인 페이지이고 공유된 페이지는 저희가 이따 5번째 공유에 대해서 배울 때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개인 페이지에 살짝 마우스를 올려다 보시면은 이렇게 점 3개와 플러스 버튼이 뜨게 됩니다. 우리는 플러스 버튼 페이지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새 페이지가 추가가 된 거를 볼 수 있는데요. 페이지가 뭐냐 하면은 노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페이지 안에 이런 식으로 내용도 쓸 수 있고요. 뭐 이미지라든지 이따가 배워볼 데이터베이스 표라든지 아니면은 파일, 자료 같은 것들도 올려둘 수 있습니다. 일종의 폴더 겸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폴더 안에 또 다른 하위 폴더를 만들 수 있듯이 페이지 안에서도 또 다른 페이지들을 하위 페이지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페이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배울 개념은 블록입니다. 페이지는 블록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이 단위가 바로 블록입니다. 텍스트도 블록이고요. 이미지도 블록이고 리스트도 블록인데요. 그래서 이 블록을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바로 슬러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슬러시를 타이핑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블록들이 뜨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뭐 제목 1, 2, 3 블록, 글머리 기호 블록, 혹은 인형구라든지 표 같은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 블록들을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 한두 번 클릭해 쓰시다 보면은 바로 익히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블록들을 쓸 수가 있고 그 블록은 슬러시를 쳐서 사용한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페이지 안에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블록 안에서도 페이지라는 블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위 페이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식별하기 쉽기 위해서 제가 얘를 하위 페이지 1이라고 명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면은 하위 페이지 1이 생기죠. 또 다른 하위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슬러시 치시고 페이지를 찾아보셔도 되고 여기 추천해 보시면은 우리가 금방 사용했던 블록들이 나오죠. 이 페이지를 눌러서 똑같이 하위 페이지 2라고 명명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위 페이지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추가한 하위 페이지들이 좌측 사이드바에 이 꺽쇠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폴더 구조로 뜨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블록들, 자주 사용하는 블록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슬러시 없이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목 같은 거를 쓰시고 싶은 경우에는 제목 3, 제목 2, 제목 1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 숫자가 작을수록 더 큰 글씨가 되게 됩니다. 슬러시를 치셔서 여기 표를 눌러보시면은 간단한 표 형태도 만드실 수 있고요. 우리가 표를 만들 때에는 이렇게 표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상단에 작게나마 점 6개가 뜨죠. 얘를 누르시면은 색깔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목행 활성화 해주시고 색을 눌러보시면은 저는 노란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준 1, 기준 2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표 형태를 띌 수도 있습니다. 이 상단에 또 색상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 상단 칸 아무거나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또 점 6개가 이렇게 희미하게 뜨죠. 얘를 클릭해 주시고 제목행 활성화 그리고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노션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미지와 PDF 파일 같은 건 어떻게 넣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 또한 블록을 선언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슬러시 쳐주시고 이렇게 내려보면서 블록들이 어떤 게 있나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네, 여기 이미지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슬러시 친 다음에 이미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로드 하실 수 있는 칸이 뜰 텐데 파일 업로드 클릭하시고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노션은 블록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블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신기한 게 이 블록을 내가 원하는 데에 위치를 해두시면은 이렇게 2열 배치도 가능하고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블록이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은 2열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3열도 가능하고요. 또 이미지를 업로드 하실 때 다량의 이미지를 업로드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럴 때에는 내가 업로드 할 이미지들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그냥 여기에 올려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블록을 옮겨서 조금 더 가시성 있게 만들 수 있겠죠. 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일단 배워봤는데요.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 안에는 블록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셔도 노션 사용하시는데 다른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세 번째 개념은 제가 페이지를 따로 파서 만들어 볼게요. 네, 세 번째 아셔야 할 개념은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노션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봤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 영상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슬러시 명령어를 쳐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치면은 인라인과 전체 페이지가 뜨죠. 일단 인라인과 전체 페이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라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 하나를 차지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가 전체 페이지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상위 페이지로 올라가 보시면은 이 새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방금 전체 페이지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요약을 해보자면은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만든 그 페이지의 하나의 블록 내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블록이 아니라 페이지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차이점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엑셀이나 테이블처럼 어떠한 정보들을 저장해두는 창고라고 봐주시면 돼요. 엑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에서 열을 추가하듯이 노션에서는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성 추가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속성들이 뜨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하나 알아보기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속성들만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데이터 추가는 이렇게 새 페이지를 추가해서 아래로 쌓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적사항 관리부를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김민지, 김철수, 박혁거세, 내족구, 김이나라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텍스트에는 말 그대로 텍스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의 특징을 기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속성 추가를 해보시면은 전화번호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번호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선택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선택 속성을 통해서 저는 성별을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또 그 다음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속성 중 하나가 날짜가 될 수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가입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일관된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은 이게 몇 개인지 셀 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셀 수는 없잖아요. 이게 100개, 1000개, 뭐 10,000개가 되면은 세기엔 더 어려울 텐데 그럴 때에는 아무 열을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 계산 탭을 들어가셔서 수를 들어가신 후 모두 세기 아니면은 비어있지 않은 값 세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개수가 다 나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빈 값이 있어도 얘를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을 하고 얘까지 카운트를 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비어있지 않은 값을 세게 된다면은 이 열에서 비어있지 않은 값이 2개니까 2로 카운트가 되게 되겠죠? 혹은 이 가입일이 지금 보시면 3개밖에 안 채워져 있는데 이 가입일에 대해서 비어있지 않은 값을 세준다 하면은 3으로 뜨게 됩니다. 이제부턴 일일이 카운트하지 마시고 계산 수식을 걸어두셔서 몇 개가 있는지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하세요. 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개념은 필터와 정렬 기능인데요. 우리가 3번 개념에서 만들었던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우측 상단에 이 회색 버튼에 마우스를 살짝 대보시면은 필터와 정렬 버튼이 뜨게 됩니다. 일단 필터는 말 그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여과해서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필터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필터 기준이 뜨게 될 텐데요. 이 뜨는 기준들은 우리가 아까 추가한 속성들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 사람들만 보고 싶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필터 버튼을 누르셔서 제가 이걸 성별로 바꿔볼게요. 네, 필터 버튼을 누르셔서 성별을 기준으로 택하시고 내가 보고 싶은 성별, 남자만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남자 회원들만 뜨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필터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이 박씨인 사람들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필터 버튼 누르셔서 이름을 선택을 해주시고 상단에 보시면은 여러 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박씨인 성을 가진 사람을 보고 싶은 거니까 시작값을 박이라고 두면은 박씨로 시작하는 회원들만 뜨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게 이 필터 버튼입니다. 그 다음은 정렬 기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정렬 기능을 통해서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입일 같은 경우에는 날짜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고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얘를 날짜 순서로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렬 버튼 누르신 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가했던 속성들이 뜨게 되죠. 우리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니까 가입일 클릭 하시면은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날짜가 최신순부터 과거순으로 뜨게 되고 오름차순으로 하게 되면은 날짜가 과거순부터 최신순으로 뜨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이름을 가나다라 순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렬 추가 눌러주셔서 이름 선택 후 오름차순을 눌러보시면은 오름차순으로 뜨는데 지금 보시면은 박씨가 먼저 뜨고 김씨는 중간에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까 방금 가입일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두었으니까 가입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둔 다음 그 다음 두 번째 정렬 기준이 이름 오름차순이 되는 건데 이거를 위아래로 정렬 기준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시 김씨가 올라오게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렬을 추가하게 되면은 그 정렬 기준이 우선순위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정렬과 필터를 동시에 적용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들만 추려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능은 공유와 게시의 개념인데요. 우리가 노션에 어떤 자료를 만든 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자료를 공유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공유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만든 자료를 인적사항 기록부 이런 식으로 바꿔보고 공유할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공유 버튼이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은
공유와 게시로 나뉘는데 공유는 내가 초대한 사람들만 볼 수가 있고 게시 같은 경우에는 이 링크만 있으면 누구든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되게 됩니다. 먼저 공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유할 노션 주소를 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노션을 가입한 그 메일 주소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명단이 뜨게 될 텐데 이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어떤 권한으로 초대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댓글 허용으로 보냈다라고 하시면은 이 초대한 사람은 공유하거나 편집을 할 수가 없고 정말 읽고 댓글만 달 수 있어요. 참고로 누구를 초대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멤버로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뜰 텐데 멤버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1인당 월에 16,000원 정도를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기능의 차이는 없으니까 멤버로 업그레이드 하지 마시고 건너뛰기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게스트로 초대가 되어서 내가 공유한 페이지에 대해서 열람을 하시거나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게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게시는 이 링크만 있으면은 누구든 접속할 수 있고 내가 상대방의 노션을 몰라도 됩니다. 게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상단에 파란색 바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페이지는 어디어디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뜨는데 사이트 보기를 눌러주시면은 내가 공유할 페이지가 이렇게 웹사이트화 돼서 공유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서 작업이,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공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라 단체를 대상으로 어떤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아예 게시를 해둬서 그 링크만 있어도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편입니다. 추가로 게시를 해둘 때 이 템플릿으로 복제 버튼을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꺼두지 않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게시한 링크의 우측 상단에 복제 버튼이 있게 되는데 이 복제 버튼을 클릭하면은 누구나 내 노션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으로 복제 버튼을 꺼두는 편입니다. 네, 오늘은 노션 기초 개념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 1번과 2번인 페이지와 블록 개념에 대해서만 아셔도 기본적인 노션 사용에는 충분히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실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갑시다 보시면은 노션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페이지 만들기부터 데이터베이스 활용까지 여러분의 일과 삶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더 다뤄줬으면 하는 노션 기능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노션 활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